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전주 MBC 특집 프로그램 점드락 소리를 듣다 2부 글로벌 방언혁명. 스페인어인 듯 영어인 듯 한국어인 듯 알쏭달쏭한 이 단어는 경상도 사투리다. 때로는 외국어보다 더 낯설게 들리는 사투리. 외국인들은 한국의 사투리를 어떻게 느낄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사투리를 들려줬다. 사투리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웜에 얼른 가시오잉? 허벌나게 바쁜갑수야. 왔다 별일이시. 무담시 나만 뒤져부러시야. 나가 오래 살고 본게 별일을 다 보여. 묻고 허장께 웜에 인자 다 배를 뿌렸다. 요래 말캉말캉해서 만나부르네. 뭐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당황스럽고 그거 한국어요? 처음에는 나가야지, 일해야지, 일어나야지 그런 느낌 들었는데 외국인에게 방금 들은 단어의 뜻을 유추해보라고 물어보았다. 제가 허벌하게만 들었어요. 장승익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연구교수입니다. 허벌나게, 무담시는 어떤 뜻인가요? 허벌나게는 이제 형용사 허벌나다라는 단어의 이제 활용형인데 단어가 바뀐 건데 굉장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라도 방언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뭐 경장하다, 교웅장하다 뭐 이런 단어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지역에서 이것과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로 겁나게 뭐 이런 단어들도 유사한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담시는 괜히 공연스레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지역 방언인데요. 최명희의 혼불에 보면 네. 나 듣는 년이나 말할까 무담시 비한맹이로 그 방정맞은 새바락 좁게 날롱거리지 말란 말이여 이렇게 하는 이제 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공연히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봉래의 풀벨꽃 이야기라는 소설에도 글면 서방이 무담시 구박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담시 구박하다. 그러니까 괜히 구박을 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무담시를 씁니다. 전라도 사투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외국인의 반응은 어떨까? 뭔가 시적이고 통통 튀면서 에너지도 넘치고 리드미컬합니다. 그렇다면 전라도 사투리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사실 전라도 사투리의 특징을 한두 가지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아주 발음적인 측면에서 아주 간단하고 지엽적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 전라도 방언은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경제적인 것을 많이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예들이 많이 보입니다. 혹시 시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체? 시체요? 네. 그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예.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시체가 아니고 우리 집 시체가 할 때 시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네네. 네, 셋째라는 뜻입니다. 셋째. 그 셋째의 새의 애가 이로 바뀌어서 시체가 된 건데
이 이가 에보다 입을 좀 덜 벌리는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입을 벌려도 되는 방향으로 발음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간단하게 발음하려는 경향이 이 방언의 발음의 특징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사투리는 지역민들의 애환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요. 전라도 사투리를 듣고 말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경연대회가 열려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투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표준어에 밀려 지방의 문화로 취급되었던 사투리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정배, 문학평론가 겸 시인입니다. 네, 그 사투리에 대한 옛날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떤가요? 예, 보통 사투리라는 단어가 시골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못 배우고 교육을 덜 받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조현미 시인의 기차 흐르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를 보면 경상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기차에서 점점 사투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마다 내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도착했는데 사투리 하나로 고아가 되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별로 조금 촌스럽고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치 조폭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많이 인식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사투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표준 영어도 있고 이제 민족마다 그 억양도 좀 다를 수 네, 있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약간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보통 어때요? 예를 들면 쟤는 어느 민족이다, 좀 별로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거보다는 그거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냥 이 사람은 여로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보 사람이고 그거만 있어요. 네. 부족 간에 언어 다름, 억양 다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선진국들은 언어의 다양성에 주목하며 지역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도 그중 하나다. 오정숙, 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교수 겸 아프리카 연구센터 소장입니다. 프랑스도 좀 사투리 같은 게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땅이 엄청 크거든요. 우리 남북한 합친 거에 2.5배 크기가 프랑스예요. 그리고 파리가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파리랑 거리가 먼 남프랑스 이런 데는 남프랑스어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파리랑 거리적으로 먼 것도 있고 또 지리적으로는 이탈리아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쪽 발음 들으면 반은 이탈리아 발음 비슷해서 딱 들으면 저긴 남불 사람이구나 라고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사투리 아니면 지역 언어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은 어때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가장 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도 집중화가 이루어진 데가 유럽에서는 프랑스거든요. 그리고 파리가 왕실 문화가 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리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투리를 쓰면 촌놈이다 이러고 약간 좀 살짝 좀 무시까지 요 정도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적 전환이 좀 일어나면서 요즘은 프랑스어를 표준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수도권어, 그 다음에 남프랑스어, 부르타뉴어 이런 식으로 지역어 개념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중심과 주변이 없어지고 동등한 관계에서 언어를 보는 식으로 요즘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셀린 디온. 그녀의 고향은 캐나다 퀘벡으로 그곳에선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처음에 프랑스어로 노래를 부르는 셀린 디온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 유럽에는 유럽인들이 다 참여하는 노래 경연대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거기에 셀린 디온이 10대일 때 참여를 해서 1등을 하거든요. 물론 셀린 디온은 캐나다 사람이긴 하지만 캐나다 퀘벡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10대인 셀린 디온이 프랑스어를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조선시대에 쓰는 어휘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퀘벡은 변화가 그러니까 본토랑 단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옛날 선조들이 쓰는 언어가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젊은 소녀가 저런 옛날 말을 쓰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좀 옛날 사람 보는 것 같아. 이래서 국민적으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 프랑스 각 지역 언어들을 프랑스의 문화적 유산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물론 이 정책은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국민적 갈등을 겪으며 서로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지역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게. 대표적인 게 프랑스 문화부 산하에 이제 우리도 뭐 국립국어원 이런 게 있듯이 프랑스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데 부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프랑스어 뭐 정책부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은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정책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역어를 다 포괄하는, 그래서 지역어를 육성하고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쪽에 예산을 할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그 지역의 언어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에 상응하는 코르시카 섬이 정말 멀거든요. 나폴레옹이 코르시카 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코르시카 같은 데는 이탈리아랑 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말도 많이 쓰고 막 섞였어요. 근데 여기만의 독특한 어휘나 이런 게 많은데 이제 노인들이 점점 이제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 노인분들의 말들을 다 녹음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립도서관에서 다 채록을 하고 파일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들을 수 있게 복원할 수 있게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육에 지역어 수업을 개설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파리에서도 부르따뉴어를 좀 배우고 싶어. 그러면 유치원에서도 부르따뉴어 수업을 개설하고 특히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지역어를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개설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어가 소멸되지 않게.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지역어를 재밌는 외국어 배우듯이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요즘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프랑스가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이틀간 도내 곳곳에 200mm 표준어는 규칙과 약속의 언어, 그리고 직선의 언어이다. 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표준어를 더 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할까요? 예, 이건 조금 인문학적으로 저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표준어라는 언어는 정보 중심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바로바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빠르게 성장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사투리는 사실 들으면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들리고 저는 그래서 표준어가 일종의 유니폼의 언어, 근대의 언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언어들이 곧 문화의 크기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쓰면 그 문화를 장악할 수 있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강점이라면 사투리는 왠지 모르게 좀 느리고 더디고 일종의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 돌아가는 길처럼 느끼다 보니까 그게 기득권의 언어로 표준어가 인식이 되고 사투리의 언어는 조금 뭔가 거기에 동떨어진 언어로 인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 오래 살고 본 게 별일을 다 보여. 그에 반해 사투리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곡선의 언어이다. 표준어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언어라고 했을 때 그에 비해 사투리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예, 사투리는 기본적으로 배워서 쓰는 언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걸 팻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워서 쓰는 언어들은 학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언어지만 사투리는 어렸을 부터 엄마가 쓰는 언어들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들었던 언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는 마치 영혼의 언어, 우리가 소울 뭐 푸드처럼 영혼의 그런 언어가 있지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재미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언어의 4가지 특징을 뭐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자의성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드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언어는 사라졌다 새로 생성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어의 그 언어적인 특성이 조금 배치되는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언어의 특성을 표준어로 연결해 놓고 사투리의 특성은 거기서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게 됩니다. 우리는 방탄소년단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 뭐라카노 마 뭐라카노 월드스타 BTS를 좋아하는 올리벳. 올리벳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이다. 네. 방금 흥얼거리는 노래가 네. 사투리인 거 아시나요? 맞아요. 예전에 그 BTS 그 70대 노래일 것 같아요. 네. 제목은 그 팔도 강상? 팔도 강상. 네, 맞아요. 네. 진짜 재밌는 노래예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으로 유학 온 올리벳. 그렇다면 그녀는 한국 사투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그 한국 사투리를 네. 일상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특히 전라도 사투리. 네. 왜냐면 저는 가끔씩 그 정통시장 갈 때 그 아주머니들, 그 할머니들, 그 전라도 전주 사투리도 많이 그 가끔씩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BTS 노래에서도 가끔 나오죠. 맞아요. 사투리 많았어요. 네. 정통시장 갔을 때 혹시 좀 기억나는 사투리 있어요? 허벌하게? 그거 지금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뜻이야? 여긴가? 아니요 진짜인가? 그 나중에 그 다른 언니가 야 그 좋은 말이고 그러면 한국 사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들 때마다는 그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그 한국어 배웠을 때는 그냥 표준어 그 한국어 그 서울 한국어 배웠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 다른 지역 아니면 시골 갈 때 그 전라북도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 다른 사투리 들으면서 이거 배우지 않았는데 하지만 재밌어요. 왜 그 미니 게임 같은 거 무슨 뜻이는지 그거 계속 네. 맞춰보기. 그래서 하려 그 당시에 그냥 네 하고 그 집에 갈 때 무슨 뜻인가 네 재밌어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끄덕대다. 지역 언어라며 무시당했던 사투리. 이제 대중문화는 사투리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을 AI 시대, 챗 GPT의 시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시대에서 사투리의 가능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인공지능 특히 이제 생성형 AI는 정보와 확률과 통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언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만 전달이 되는데 사투리의 가능성은 사실 확률의 가능성을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AI가 가장 못하는 게 시적인 언어를 쓰는 거래요. 특히 메타포라고 말하는 우리 은유적인 표현을 조금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에서 A는 B다 이런 식의 표현을 못하는데 사투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포괄하면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사투리에 거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거식이라는 단어 속에 되게 시적인 표현처럼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황산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도 시 하나가 생각나는데 허수경 시인의 땡볕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소나무는 제 사투리로 말하고
콩밭 콩꽃 제 사투리로 흔드는 대궁이 김매는 울엄니 무슨 사투리로 일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 언어는 하나의 획일화된 언어로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투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존재의 의미로 자기 언어를 쓴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더 인공지능 시대에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사투리의 감성과 정서. 우리는 사투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최근에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지역의 소멸, 지방의 소멸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 기관인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역의 방언들을 꾸준하게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보존하는 작업들에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송이나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왜곡된 것,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 것은 방송의 역할이 어느 정도 크고 또 그 인식을 바꾸는 것도 방송의 역할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한 뭐 우리들의 블루스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라든지 변산처럼 주인공이 중심적인 인물이 방언을 쓰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뭐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식의 문제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뭐 지자체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방언이 언어 사용자들에게 친근한 언어로 혹은 재미있는 언어로 아니면 이렇게 표현이 풍성한 언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들이 언어 사용자들에게 생길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투리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사투리라는 표현보다 제 땅말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그러니까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투리냐 뭐 혹은 방언이냐 아니면 뭐 제 땅말이냐 뭐 이런 용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용어를 가져다가 쓰더라도 언어 사용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인상이 심어지면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제 땅말이라는 말은 제가 보니까 자기 땅에서 사용하는 말,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쓰는 말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이제 순수 우리말 고유어 표현을 사용해서 지역의 말을 존중하려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고,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이 또 사람들의 입에 이제 붙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면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비슷한 류의 질문이긴 한데 이 표준어와 사투리가 공존하는 길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사투리와 표준어는 공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표준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투리를 쓰려면 저는 결국에는 문화예술 교육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뭐 교육이라는 단어를 떼더라도 어떤 문화적인 측면들을 좀 강화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투리와 표준어를 같이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노래를 사투리로 부르게 하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뭐 강산해에 보면 와그라노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즐겨 부르면서 마치 서동요를 부르듯이 그 어렸을 때 자기 기억들을 좀 음악이나 또 연극이나 이런 것들로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는 표준어가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지만 마치 외국에서 뭐 라틴어 어원 교육이나 히브리어 교육을 받듯이 우리나라도 사투리 교육을
어떤 그 정규 시간에 좀 포함시켜서 아이들이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는, 얼이 담겨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어원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학교 밖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교육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서 그렇긴 하지만 무릎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할머니들이 무릎팍에 앉혀놓고 자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사실 표준어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다시 전달하는 과정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당연히 표준어를 많이 쓰겠지만 뭐 예술적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투리가 공존하는 그런 방식들이 병행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지역 언어, 제 땅말, 우리의 사투리를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다. 전주 MBC 특집 프로그램 점드락 소리를 듣다 2부 글로벌 방언혁명. 기획 박규현, 이충은, 구성 안소민, 황규빈, 내레이션 김상희, 지문 김정배, 오종숙, 장승희, 디자인 박지혜, 박가영, 음악 효과 정민, 기술 박기현, 연출 이영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